네, 일단 코스피의 지지라인, 의미 있는 지지라인은 기재를 해드렸습니다.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의미 있는 지지라인에서 2100포인트에서 수렴했던 모습도 확인하셨고, 그리고 2082포인트에서 종가 마무리했지만 동시호가에서 또 살짝 밀어내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하단으로 2067, 2051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의 낙폭은 증시가, 즉 시장이 떨어지면서 종목들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증시가 반등이 나오면 종목도 반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지금 코로나19라는 질병 때문에 물론 내려오고 있긴 하지만 제가 결론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은 하나다.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아야 금리 인하라는 호재가 발동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미국 지수의 지금 야간 선물 지수입니다. 지금 흐름 보시면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지금 미국 메인 시간이 아니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엔 밤 시간이고 메인 거래 시간, 즉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8% 가까이 큰 폭의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2.27%가 오히려 더 큰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해줘야 이제 금리 인하라는 카드가 발동이 될 거기 때문에 단순히 미국 지수가 하락을 했을 때 우리 증시가 영향을 받는 건 불가피하지만 어차피 빠질 수밖에 없는 증시고, 어차피 코로나19에 대한 세계적인 우려감 때문에 빠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지수가 빨리 최대한 많이 내려와 주어야 금리 인하를 미국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지금 낙폭을 지금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으면서 미국이 빠르게 증시 회복을 위한 금리 인하 카드를 발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흐름을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 지금 이 부분은 제외하고요. 양쪽의 흐름을 보셨을 때 지금 이 구간대가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했을 때의 미국 증시의 조정폭입니다. 미국 증시가 조정을 아주 소폭 받고 결국은 사상 최고가를 다시 갱신하는 흐름이 나왔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드렸던 이 위치가 코로나19가 처음 발병이 됐을 때 조정폭이고 바로 오히려 상승하면서 최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S&P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왜 이렇게 다시 급락을 해주고 있느냐는 이것도 역시 시장 브리핑 주말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에서 애초에 발표했었던 수치가 어느 정도 속임이 나왔었던 수치였습니다. 훨씬 더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시장은 중국의 발표치만 믿고 이렇게 약간의 조정을 받고 결국은 추가 상승해지면서 올라갔는데, 중국의 발표치보다 훨씬 많은 사상자와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금 미국 시장도 역시 새롭게 이 코로나19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정의 낙폭을 보셨을 때에도 기존에 코로나19가 첫 발병했을 때는 낙폭이 이렇게 과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흐름을 보시면 단기간에 미국 지수가 엄청나게 크게 내려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당시 미국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했을 때는 중국의 발표치에 따라서 약간의 조정 상승을 했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인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의 2%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고,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과거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낙폭을 지금 주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 굳이 할 필요 없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증시가 이렇게 낙폭을 주게 되면 얘네들도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시를 받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이에 따라서 한국 증시도 이제 미국 증시가 빠져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빠져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받쳐줄 호재가 곧 발동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시가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 이런 부분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증시가 빠지면서 멈춰질 위치는 제가 미리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2100이 빠지게 되면 2080이고 2081가 빠지게 되면 2067이고 67이 빠지면 51포인트에서 지지를 받을 건데 50일은 사실 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시가 어디서 멈춰줄 것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증시가 반등 포인트가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다행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 증시가 아주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얘네들의 메인 시간대가 아닌 시간에도 불구하고 낙폭을 굉장히 크게 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미국 증시가 크게 빠지고 있는 게 우리한테는 호재, 즉 세계 증시에는 호재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곧 이제 금리에 관한 발언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세계 증시도 어느 정도 이제 금리나 기대감으로 증시를 받쳐주는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증시까지 한번 마지막으로 짚어드릴게요. 중국 증시, 지금 사실 이 중국에서 발병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는 코로나19, 즉 발병된 이후 명절이 지나고 첫 개장일 이후로 지금 수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할 수 있냐? 얘네들이 지금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주 수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증시, 지금 한국 증시는 더 떨어지고 있는데 중국 증시가 이렇게 수직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의 금리나 기준금리, 지금 중국은 강한 경기 부양책과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국 인민은행 코로나19의 기준금리 조정 시상, 즉 기준금리를 내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증시가 수직 상승, 발병지임에도 불구하고 수직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 부양 정책 검색어에도 바로 나오죠.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을 기대를 하고 증시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금 코로나19가 사라지거나 없어진 게 아닌데 얘네들의 증시는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기대감입니다. 이 기대감 하나로도 증시는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할 수 있고 코로나19가 완치가 되지 않았어도 중국 증시처럼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 발병지인 중국이 이렇게 수직 상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기대감 하나입니다. 이 기대감이라는 게 금리와 경기 부양 정책 정도로 아직 어떤 효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 것도 아니지만 이러한 기대감만으로도 증시는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미국 증시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직 하락을 하고 있고 거의 매일 시간이 아닌데 2% 가까이 빠지고 있는 이런 흐름은 굉장히 지금 세계 증시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도 영상 한번 끊어서 가겠습니다.